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세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오늘은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물로 해서 나눠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댓글,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제 세금 기본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이죠. 세금을 누가 걷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국가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어떤 세금일까요? 바로 국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안에서만 봤을 때 이 종부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게 국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에 한해서만 봤을 때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를 왜 알아야 되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재산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어디다 문의를 하지? 그러면은 난감하겠죠, 그쵸? 구청이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과가 있습니다.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그냥 납부하면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세금은 법률이죠. 법에 의해서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된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등기를 치면은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게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가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성립이 돼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아파트를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명의로 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파트를 취득한 자녀 명의, 이 자녀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취득세를 부모님이 납부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탈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부모님이 대신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면은 증여세를 납부를 하면은 탈세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취득한 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취득세가에 우리 친인척이 있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하니까 나는 지금 1,000만 원이 취득세가 나왔는데 우리 잘 아는 사이니까 한 500만 원으로 낮춰줘.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된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가 됩니다. 말 그대로 반대급부라는 말은
대가가 성립이 안 된다. 말 그대로 세금은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니까 너도 나한테 줘. 이게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인별 과세, 물건별 과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별 과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별이죠. 사람마다 세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 과세는 물건별로 과세가 나오는 겁니다. 인별 과세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건별 과세라고 봤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게 물건별 과세가 되겠죠. 이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은 물건별 이 금액에 맞춰서 취득세의 금액이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이 10억에 대한 취득세의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나랑 와이프랑 공동 명의를 하니까 취득세 가격이 뭐 바뀌는 것이 아니죠. 10억이라는 취득세의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별이 변했다라고 해서 이 가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 물건의 가격에 맞춰서 재산세가 고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공동 명의니까 이 과세 금액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별 과세인 종부세를 보게 되면은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 그다음에 내 명의로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의 명의일 때는 나올 수는 있지만 공동 명의일 때는 또 이 종부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별 과세, 그 다음에 물건별 과세 이해하시는 거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취득, 보유, 양도 요렇게 있죠. 그쵸? 많은 분들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와 보유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보유 중에 종부세라든가 이 양도세 여기는 국세로 들어간다라는 점이다.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안에서도 취득세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별시 아니면 광역시 아니면은 도 요렇게 취득세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이 도라든가 구에서 등록면허세를 가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 군, 구에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주소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에 서울시는 취득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강남구, 구가 어디에 있죠? 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재산세죠. 이 재산세가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치구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가지고 간다. 앞에 주소지는 무조건 취득세를 가져가고 뒤에 주소지는 무조건 재산세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방세를 납부를 하는데 국세,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세가 어떤 게 있고 국세가 어떤 게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지 내가 문의를 하고 싶을 때 그거에 맞춰서 문의를 할 수가 있다. 시청자분들 꼭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취득세가니까 서울시에 있는 취득세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나는 강남구에 소재지 하고 있으니까 강남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 재산세 얼마 나왔는지 문의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가장 또 중요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제가 취득세 부분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구매를 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그러면 여기서 등기를 하면 등기하기 전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등기를 다 접수를 하죠. 그렇죠? 근데 등기는 원칙상 선택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사항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봤죠, 그쵸? 교과서를 받으면은 이름을 적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적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여기에 등기라는 것은 내가 이 건물, 이 물건의 주인이다라고 이름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 앞 단계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 60일 이내에만 취득세를 납부를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기를 치게 되겠죠, 그렇죠? 원칙상 대부분 등기를 칩니다. 이름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내 거다. 이렇게. 그러면 등기 치는 시점에 이 취득세를 선 납부를 해야지 등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치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지만 등기를 칠 수가 있다. 시청자분들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느냐? 등기를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죽일 놈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짠한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죽일 놈도 있습니다. 짠한 놈은 말 그대로 사기 당한 놈이 짠한 놈이 되는 거고 나쁜 놈은 사기를 친 놈이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죽일 놈은 어떤 죽일 놈? 등기를 안 하는 사람이 죽일 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매도를 한 겁니다. B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한 겁니다. 미등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또 다시 C라는 사람한테 또 매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미등기한 사람은 매도를 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건물 A죠. A라는 분이 바로 C한테 매도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미등기 했죠. 이 B라는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서류 상에는 이 B라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A가 매도를 할 때 물건이 이상이 없었는데 B가 C한테 매도를 할 때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B는 빠지게 되고 A한테 모든 것이 덤탱이 씌워진다. 서류 조작을 해서 사기친 놈보다 등기 안 하는 게 더 죽일 놈이 되는 게 바로 미등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사항입니다. 등기는 선택사항이지만 정말 웬만해서는 정말 99.999%다 등기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이제 세대 기준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물건별 과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 30세가 넘고 세대에 독립한 자녀가 있으면은 세대 구성원에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한 세대를 구성한 자녀 이제 30세 이하인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세대 구성원에서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독립 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의 자녀. 과거에는 소득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30세 미만인데 세대를 독립했다. 이러면은 이제 세대 분리 요건이 갖춰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정권이죠. 전 정권 때 소득 요건을 이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소득 요건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세대 분리 요건이 맞춰질 수가 있다. 근데 이 세대 기준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중과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내가 1주택자인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에 또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8%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명의로 하나가 있고 또 자녀 명의로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자녀가 세대 분리로 빠져나갔다. 이러면 또 취득세를 또 줄일 수가 있는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 요건이 이제 합산이 되는 요건을 계속 갖춰져 있다. 그러면 취득세가 또 중과가 되면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쵸?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분리
권리 요건 기준, 세대 기준이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요즘에는 작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니죠. 그쵸?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주권은 말 그대로 재개발이 된 거겠죠. 그쵸?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빌라가 허물어지면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게 바로 입주권이죠. 그러면 내가 주택이 멸실이 됐으니까 입주권으로 바뀐 거고, 주택이 아닌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그 다음에 분양권은 말 그대로 또 청약이죠. 청약이 당첨이 돼서 분양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도 말 그대로 서류죠. 서류. 주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택이 없는데 주택에 포함이 된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 정권에서 이것도 바꿨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 주택이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시킬 거야.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 8월 10일 이후부터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내가 주택이 한 개 있어. 그 다음에 분양권이 한 개가 있어. 그러면 2주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택 취득세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모르시는 분들,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취득세 중과 부분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본 취득세가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기본 취득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라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또 전 정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정권에서 이 취득세 중과를 만들었다. 규제로 인한 지역별 그 다음에 주택수에 따른 중과가 적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은 이제 세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1주택자 요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1주택자 기본 취득세 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1%에서 3%라고 되어 있습니다. 6억 이하이죠. 6억 이하일 때 1%의 세율이 나옵니다. 1%의 세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일단 1.1%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보시면은 6억 이하일 때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0.1%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1%의 취득세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취득세는 1%지만 지방교육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1.1% 취득세가 나온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억 초과, 그 다음에 9억 이하일 때는 여기 취득가액에 맞춰서 원래는 기본 취득세가 1%에서 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6억 이하일 때는 1%지만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이 세율표에 맞춰서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3% 미만까지 취득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면은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0.2%가 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몇 프로? 10분의 1만큼의 취득세가 여기 지방교육세로 또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9억 초과죠. 9억 초과의 고가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럼 취득세율은 이제 3%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랑 지방교육세가 이제 붙는다. 요게 이제 1주택자의 취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중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2주택자, 3주택자 요렇게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도 6억 이하,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2주택자 분들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용산 같은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여기서는 취득세가 8%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또 각각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세가 보통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8%의 취득세지만 요게 붙어서 9%의 취득세
취득세가 나온다. 1%가 더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1%의 취득세가 나온다. 여기에 동일하게 또 지방교육세 1%가 붙어서 1.1%의 취득세가 나온다라는 점. 여기까지는 1주택자랑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3주택자입니다. 3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취득세가 많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2%의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가 1%가 붙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0.4% 붙습니다. 그러면은 합계 13.4%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기본은 12%의 취득세가 나오지만 요렇게 농어촌 특별세랑 지방교육세가 붙으면서 취득세가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주택자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그만큼 취득세가 무겁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주택자 이상 당연히 이렇게 12%의 취득세가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교육세에 맞춰서 취득세가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아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주택자인 분들의 경우는 취득세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2주택 아니면은 3주택이다. 근데 5억짜리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몇 프로가 나오죠? 8% 아니면은 12%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 8%라고 하면은 4천만 원이 넘는 취득세가 나올 거고요. 12%라고 한다면은 6천만 원 넘게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파트로 넘어가서 아파트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으면은 억대의 이제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 분들이 취득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4년 이후에 준공된 주택 아니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전략 이것을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알려드리기보다는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너무 주제가 방대해지고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 이 취득세 중과 부분까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다음 방송이죠. 다음 방송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도 24년 이후 준공이 된 주택수 제외의 효과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택수가 바뀌면서 이 취득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이것을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취득세 관련해서 다음 방송 때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만 알려드리면 조금 섭섭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보유세 부분에 안에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종부세죠.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방송도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내용 있다 그러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